코칭 리더십 4장 코치로서의 리더. 팀에게 리더는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코칭 리더십이라는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전통적으로 임금 결정과 승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해고라는 칼자루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 방법이 당근과 채찍밖에 없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코칭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코치와 코칭받는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부담이 거의 없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는 임금, 승진, 해고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협력 관계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리더는 코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럼 과연 리더는 코치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전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코칭은 감성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며 리더에게 여러 가지 덕목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함은 물론 공감, 성실성, 균형도 요구됩니다. 코칭 리더들은 또한 그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통적 관리 방식에 길들여진 직원들의 의심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코칭 역할이 추가됨으로써 늘어난 개인적 책임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상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코칭을 통해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코칭 리더들에게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행동이 요구됩니다. 전통적 관리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관리 방식이나 소통 방식은 전통적 관리 방식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위치합니다. 한쪽 끝에는 전제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방임적, 낙관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 관리 방식은 성과 곡선의 의존 단계와 독립 단계에 위치하며 그림 4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시형.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내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야단을 쳤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이 내게 할 일을 말해주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때렸죠. 군대에 들어가서는 병장이 내게 할 일을 말해주었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는 상사가 역시 내게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나의 롤 모델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시를 받으면서 자랐고 지시를 아주 잘합니다. 그림 4는 전통적 관리 방식의 4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방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상사의 행동 측면에서 지시한다의 단계입니다. 상사는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설득한다 단계입니다. 직원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당하기 때문이죠, 늘. 세 번째 단계는 토의한다 단계입니다. 상사와 직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방임한다 단계입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해주거나 지시하는 방식에 끌리는 것은 그 방식이 빠르고 편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지시하는 사람은 직원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도 의견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지시자의 면전에서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돌아서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원망하고 일손을 놓거나 태업을 하여 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자는 결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통적 관리 방식의 극단에 위치한 지시형의 또 다른 문제는 기억력입니다.
우리는 지시받은 것을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림 5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료인데요.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적절할 것 같아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얼마 전 IBM에서 처음 실시한 연구의 일부로서 그 후 같은 연구가 여러 번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을 임의로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 서로 다른 교수법을 사용해 각 그룹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성인 학습 이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듣기만 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결과를 몇 명의 낙하산 훈련 교관 조교에게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내 조언을 들은 후에 비상조치 방법을 말로만 가르쳤다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쓸 수 없는 수직 낙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훈련 방법을 개선했죠. 그림 5에 교육받은 후에 기억력 점수를 살펴보면 듣기만 하는 경우에는 3주 후에 기억하는 경우가 70%, 3개월 후에 기억하는 경우가 10%에 불과했습니다. 듣고 보는 경우에는 3주 후에 기억하는 경우가 72%, 3개월 후에 기억하는 경우가 32%였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했을 경우 3주 후에 기억하는 경우가 85%, 3개월 후에 기억하는 경우가 65%였습니다. 다음은 설득형입니다. 전통적 관리 방식 스펙트럼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설득형이 나옵니다. 설득형 상사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설득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에게 도전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지시를 따릅니다. 약간 사기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시형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조금 더 민주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직원들은 결국 상사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설득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상사는 직원들로부터 결국 아이디어를 얻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죠. 토의형. 설득형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토의형이 나옵니다. 토의형 상사는 자원을 진심으로 공유합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옳은 방향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데이빗 에머리의 저서인 스포츠 잘하기, 스포팅 엑설런스에서 영국의 기업인 존 하비 존스경은 팀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나는 그 방향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실행 도중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고 그들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에서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토의는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방임형. 전통적 관리 방식의 오른쪽 끝에는 방임형이 있습니다. 방임형 리더는 직원들에게 일을 넘깁니다.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직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더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위험합니다. 모든 책임이 리더에게 있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직원들은 업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리더는 직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소화할 수 있게 한다는 좋은 뜻으로 책임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책임을 지는 입장이라면 책임감이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기대했던 동기부여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칭. 대다수 리더는 양극단 사이에 어디엔가에 위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칭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코칭은 양극단의 위험은 피하고 장점만을 취하고자 노력합니다. 코칭 리더십은 그림 6에서 설명되는데요. 코칭은
상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직원은 자신의 책임을 선택하는 그런 모델을 취합니다. 직원은 리더의 코칭 질문에 대답하면서 업무의 모든 측면과 필요한 행동을 파악하게 됩니다. 직원은 이렇게 업무를 분명하게 파악할 때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자신의 책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코칭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음으로써 실행 계획은 물론 그 생각도 알게 됩니다. 리더는 이제 지시를 내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리더와 직원은 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코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관계는 위협적이지 않고 지원적이기 때문에 리더가 없더라도 행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코칭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공통된 이해를 통해 리더에게는 실질적인 통제력을, 직원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리더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리더는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들은 일을 완수하려고 애씁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장기 계획 수립, 비전 만들기, 전체적 상황 점검, 대안 연구, 경쟁력 강화, 신제품 개발 등의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을 키우는데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직원들에게 한두 번 교육을 받게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은 투자가 아니고 낭비입니다. 리더의 업무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직원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직원 개발의 발목을 잡습니다. 코칭 과정을 이용해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어떻게 직원들을 코칭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지시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칭을 해주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시급한 불끄기에서 벗어나 리더로서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코칭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발전시키는 활동은 가치 창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론이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입니다. 사람들을 발전시키는데 온통 매달려야 하는 때도 있고 미묘한 문제들로 곤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려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문화에서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용인됩니다. 리더들은 종종 언제 코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칭을 할 것인지, 지시를 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고 내게 묻습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어떤 상황에서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만 시간 절약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을 높일 것입니다. 만일 결과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예를 들어 구체적이고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한 상황을 인식시키고 책임감을 불어넣는 코칭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일 학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예를 들어 처음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코칭이 학습과 학습 성과를 최대화시킬 것입니다. 만일 동참과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서비스 개선 같은 것들인데요. 지시하는 것보다 코칭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저항을 불러오고 책임의식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만일 참여와 직원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면 예를 들면 잠재력이 높은 사람, 밀레니얼 세대 등과 같이 코칭이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필요, 욕구, 기대를 조직의 사명과 맞추어 직장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시간, 질, 학습이 모두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간이 질에 우선하고 학습이 가장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리더는 지시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충분히 낼 수 있고 내야 하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리더가 코칭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면 더 높은 성과를 내면서
직원들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250일을 쓰고 동시에 직원 개발에도 250일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코칭 리더가 얻는 이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업 현장에서의 직원 개발. 매일 직업 현장에서의 직원 개발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직원의 예를 살펴봅시다. 그녀는 이름을 편의상 수라고 해둡시다. 수는 지난주에 리더와 토의하여 합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생겨서 리더인 모를 찾아갑니다. 수, 우리가 합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모,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 대화에는 코칭이 없습니다. 수는 모에 의존해 답을 구하고 모는 의존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의존성의 코칭 원칙에 기반을 둔 코칭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수, 우리가 합의한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모, 그것이 되게 하려고 많은 궁리를 한 것 같군요.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장애가 정확히 언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볼 수 있겠네요. 모, 그러면 되겠네요. 또 다른 거는요? 수,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원래 계산했던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해낼 것입니다. 해보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모가 수와 함께 확인한다. 모, 어떻게 됐나요? 수, 아주 잘 됐어요. 실제로 문제는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제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뭘 바꿔야 하는지 알았어요. 모, 잘 됐네요. 디테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더니 성공했군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수, 가능하면 빨리 그 코드를 바꾸라고 산지부를 설득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모, 산지부에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수, 팀장님이 산지부에게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 먼저 산지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 전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점심시간 직전에 수는 모에게 산지부와 대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수, 산지부가 즉시 코드를 변경하게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 좋은 소식입니다. 잘했어요. 산지부를 어떻게 설득했나요? 수,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오늘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모, 이전에 몇 차례 예고 없이 찾아가서 산지부에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그때와 어떻게 달랐나요? 수,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대신에 그에게 물어봤어요. 말해주는 것만큼 간단했어요. 모, 당신이 한 일은 간단했지만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수,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해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예에서 모는 인식과 책임이라는 코칭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실천합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6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모는 비난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그녀 자신을 믿고 경험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모는 수가 동료들과 더 튼튼한 관계를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의 고성과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칭의 적용. 코칭 접근 방법은 언제 어디서 왜 사용하는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코칭은 직업 현장에서의 직원 개발입니다. 코칭 사고방식은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건 코칭은 유효합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코칭 사고방식은 코칭 받는 사람을 당신과 동등하게 보고 장벽을 극복하고 잠재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주제가 무엇이든 상대와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코칭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경우 대화의 생산성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전략 계획 수립, 참여 끌어내기, 동기부여와 의욕 고취하기, 위임하기, 팀워크, 문제 해결, 계획 수립과 검토, 팀 개발과 직원 개발, 경력 개발, 성과 관리, 성과 평가, 피드백과 평가, 관계 정렬. 열거하려면 끝이 없는데 고도로 구조화된 접근 방법을 사용하거나 코칭 리더십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칭 리더십 접근 방법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토의가 보통의 대화처럼 들릴 수 있고 코칭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코칭 리더십 접근 방법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러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와 직원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짧은 대화 중에 코칭의 원칙을 계속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직원 개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코칭 방식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